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21일 새벽 4시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고 쉬려고 했더니 업비트가 점검 중이라서 또 이 시간에 하게 되네요. 자, 뉴스 한번 살펴볼게요. 네. 특근법 정무위 소위 내일 국내 암호화폐 산업 명운 판가름이 난다. 21일 암호화폐 가상 자산이죠. 그죠? 제도화를 논의한다. 국회에서 한다고 합니다. 오, 드디어. 주요 쟁점은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 취급업소 VASP에 부여되는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의무 두 가지다. 개정안 의도를 보유하지 않은 취급업소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져야 한다라는 거겠죠, 그죠? 여당과 금융위는 개정안 원안대로 통과를 주장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암호화폐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대했다. 법안 소위는 통상 만장일치 반응을 따르고 있어 한 명만 반대로 통과하지 않는다. 통상이래요. 그죠?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15일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전화하여 실명 가상 계좌를 넣으면 사실상 계좌 휘업이 된다면서 이 조항을 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은행과 괴양의 실명 가상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비트코인원 뿐입니다. 이 네 가지. 그죠? 네. 그러나 FIU가 실명 가상 계좌를 포기할지는 미지수이다. 실명 가상계좌 해야 되지 않나요? 그죠? 네. 실명 없이 뭐가 의미가 있지? 네. 어쨌든, 네. 자, 아미급한금 금융위도 마찬가지다. 6월 사금 세탁 방지 대상을 암호화폐를 추가라는 권고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한국은 FATF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어쨌든 내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요. 어쨌든 국회에서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이 친구 이 바닥이 좀 컸다 이거지. 그지? 컸으니까 뭐 억제를 하든 뭘 하든 하겠죠. 그죠? 네. 이건 스캠이래요. 네. 그 정도? 네. 페이스북 페이야? 페이스북 따위가 무슨, 아유, 나 정말 페이스북 많이 따위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페이스북 사실 우리나라의 싸이월드랑 똑같은 거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게 뭐, 그렇게 뭐, 아유, 난 이해가 안 된다. 그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죠. 자, 뭐, 비트코인에 대한 움직임은 뭐 별로 없습니다. 그죠? 뭐, 움직인 것도 없고, 그냥, 그래요. 그죠? 이때는 이제 움직임을 할 수 있을 만한 시기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큰 흐름 등 정도는 말씀을 드렸고, 역시나 이 부분에서 주봉 흐름 보면 글쎄 아직까지 일단 돌리면 좋은데 돌리지를 못하네. 딱 그 부분이죠, 그죠? 돌리면 좋은데.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또 보시면 좋겠지만 보조지표에 대한 이런 추세선을 그어다 보면 이 부분을 돌려주면 참 좋은 모습이에요. 그죠? 돌려주면 다이버전스 이제 하락해왔던 이런 추세장이 멈추게 되고 새로 이런 상승장에 대한 기운으로 바뀌게 될 텐데 돌려줄지가 미지수다. 돌려줄지 안 줄지 예상하는 것은 크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차트는 예상보다는 그 견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부분이었고요. 일봉 돌려주면 조금 반등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추봉 하단 볼벤 근처다, 그죠? 완전히 부딪히진 않았고 지금 근데 볼벤이 아래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임하기는 사실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올라가더라도 일단 요 정도 여기 넘어서는 흐름까지 확인하시면서 뭔가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파동이라는 것도 이게 이렇게 터지면 사실상 안 좋습니다. 위험해요. 이렇게 터지면 이런 건데 뭐 올라가면 이 정도겠지만 일단 이것도 빠질 때 빠지는 모습도 어떤 게 안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통통통 지금 최악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네. 최악의 모습이지만 기술적 반등 구간은 뭐 나오겠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먹을 자신 있으면 먹고 아니면 말아라 라는 말씀도 드렸던 것 같고요. 이렇게 씩씩하게 나와줘야 돼. 씩씩하게 탕탕탕 탕탕탕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볼벤이 수렴을 어느 정도 해야 반등이 움직여지는 부분이라서 지금 막 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뭔가 하겠다는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신 분들은. 하지만 이제 주 단위의 긴 시간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살짝 매수를 하고 기다려보는 정도 수준이다. 하단보다는 상당히 좀 더 많고 아직 볼펜 중립선도 죽으려면 아직 멀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노려보는 거죠. 그죠? 분할 매집 살짝 걸어놓고 기다립니다. 추매는 하지 말고요. 우리가 손절을 못 하신 분들도 추매는 하지 마세요. 추매만큼은 하지 않는 겁니다. 주다하실 때 아시겠죠? 물타기 그 최악의 물타기 하시면 곤란합니다. 리플 뭐 말씀드렸어요. 그죠? 리플 또 공방에서도 반등하지 그러시는데 반등했어요. 실제로 사토시 반등 꽤나 했거든요. CL님께서 리딩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요 반등을 했는데 제주권 하세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반등을 먹으러 들어갈 거냐는 거지. 이 반등을 먹으러 들어갈 거냐. 이 바닥의 전 저점에 대한 인사, 그죠? 저 지속적 반등이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나 좀 힘이 빠는데 좀 쉬어도 되겠나? 그래가지고 그래도 내 저점인 내가 그래도 1년치 최저점인데 니를 그냥 지나가면 니도 양심이 없지. 야, 군대 한번 뻥 차주는 거야. 근데 빵 찼는데 이게 많이 올라갔냐고. 못 올라가잖아. 그죠? 뭐 310원까지는 갈 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이걸 제가 지금 너 살래? 라고 물었을 때 글쎄 내가 이거 지금 뭐하러 사?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는 모습, 제가 원하는 사는 모습이 나오게 되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뚫어야 이때 살 거야. 이런 모습이 나오면 이때 매집을 한번 다시 하겠죠. 그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계속 리플은 방치입니다. 한심이라는 작자 여기서 리플을 완전히 포지션 정상선했어요. 그죠? 리플은 그런 모습입니다. 예상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가든지 아싸 이렇게 크게 뚫고 가면 여기 다시 매수를 노리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리플은 제 이제 관심 밖에 있는 종목. 안타깝게도 리플 좋아하시는 분들. 과거에 H 채널의 그분도 그렇고 H로 시작하시는 유명하신 분들 계시죠. 두 글자, 한글로 두 글자, 영어로 네 글자. 그분들 리플은 계속 올라간다, 매수다, 롱이다, 이쪽저쪽 하셨는데 저도 여기서는 올라갈 거라 그랬죠. 여기서 매수 픽을 냈었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나갔고 여기서 수익 익절하고 손절 나가고 여기서 매수 잡고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고 다시 여기서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파동을 다 잡아먹은 거란 말입니다. 이거 사실상 이만큼은 이렇게 세 개를. 그러고 나서 이거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영시한 않더라 이거지. 그치? 자, 일단은 그런 모습이고요. 리플은 아주 초장기로 보시는 분들, 이제 초장기라 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연단 이상을 보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하고 계셔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도 샀는데 뭘? 여기서 꼴랑 10% 20% 빠지는 것 같고 인생 있나 하면서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글쎄. 어쨌든 다음번에 이 1년 치동평균선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 안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저점을 한번 깨고 가는 게 예뻐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깨고 250에서 200 사이 한번 싹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조금 놀래켜주고 해서 거래가 팍 터지면서 이제 갑자기 어떤 호재 악재로인 줄 알아도 막 떨었는데 소설 한번 써보죠. 오랜만에.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막 죽는 소리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리플 리또석 이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팡 이렇게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차라리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나오면 깔끔하게 나오는 거야. 기분 나쁘시겠지만 이 하락파만큼 또 이렇게 ABC파로 가져도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이 하락파랑 비슷할 정도의 사이즈가 나와줘야 된다고. 각도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쵸? 네. 여기서 이제 돌려주면 그때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면 올라가는가 보다 하겠지. 그래요. 네. 그 정도 모습이고 그냥 잊어버리세요. 물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그 방법밖에 딱히 없습니다. 리플이라는 종목 가지고 하려면.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물린 종목은 떼버리고 다른 걸로 해서 만회해서 어느 정도 손실 비율을 맞춰서 그냥 빠져나가라라고 말했는데 꼭 자기가 샀던 종목에 물타기를 하시더라. 어쩌겠습니까? 그죠? 이더리움도 차트가 이제 저는 들고 있습니다. 일단 큰 돈도 아니고 이더리움이라는 정보를 한번 갖고 있어 봐서 남아있는 물량이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단청산을 하고 남은 물량을 현재 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딱 그 정도. 더 이상 사진 않겠다. 근데 굳이 이거 만다 사놓은 남아있는데 물량. 그죠? 적은 물량이지만
나중에 어떤 뭐 이탈에서 큰 흐름이 등장하게 된다면 그때 다시 한번 베팅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안내드렸던 종목이 아르고였거든요. 아르고 저 따라 하셨던 분들 분명히 탈출 기회 나왔어요. 탈출 기회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저 보고 뭐라 하지 마세요. 이제는 탈출 기회 나왔었는데 더 갈지 안 갈지 나는 몰라. 이제 나는 몰라. 저한테 포지션 이제 물어보면 답변 못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68원 정도에 샀기 때문에 탈출할 수 있는 반등 손절 타이밍 나왔고요. 익절 타이밍 나왔고요. 뭐 그때 본절 로스컷이 자리가 나왔습니다. 균형표상 저항 자리니까 여기서 가자 외치는 바보는 없었겠지. 그죠? 하지만 아직 대파동 스톤 아직 죽지 않았다. 그죠? 죽지는 않았다. 거래 좀 들어왔다.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어느 정도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리플을 이걸 얘기하면서 리플에 대한 예시를 드렸죠. 그죠? 리플에 대한 모습, 그런 모습이 나오고 여기서 올라갈 동 모르겠지만 반등 한 번은 보겠다라는 종목이었거든요. 근데 반등 여기서 나왔는데 이 반등 모양새가 어떠한 모양새인지에 대해서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솔직한 말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뭐 엄청 마음에 안 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그래서 말씀 못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감추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애매하다 이거지.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여기 깨지면 다음은 여기니까 그 다음은 그런 부분을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파동이 완전히 죽은 상태는 아닌데요. 좀 애매합니다. 속된 말로. 한 번 정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걸 내가 먹으러 들어갈래 말래라고 물었을 때 엄청 맛있겠냐라고 물으면 그건 모르겠다. 근데 이게 잘못하면 맛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다칠 것 같다. 그런 모습. 보거 좋아하시나요? 보거? 보거탕 먹어보니까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거탕에 대한 걸 제가 뭐 그때 먹었는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르고는 탈출 자리가 나왔다. 그리고 제가 못 모르고 따라했던 사람들 여기서 철 털고 나가야 되는 종목이고 이거는 이제 그분들 선수들한테 턴을 넘기자. 그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엔진이죠. 엔진. 사실상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샀던 맞던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샀다라고 말씀드리고 계속 엔진 노래를 불렀던 종목입니다. 제가 73원에 샀거든요. 팔고요. 지금 팔았습니다. 얼마 아까 전에 싹 정리했어요. 싹 정리하고 사실상 수익률을 계산해보니 거의 10% 가깝게 나왔네요. 뭐 현물로 10%면 뭐 감사합니다죠. 그죠? 현물 확정을 찍고 이제 포지션이 없는 상태입니다. 엔진은 근데 아직 죽진 않았어요. 다시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딴 거 하려고요. 좀 쉬었다가 엔진은 뭐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일절로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지점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잠시만요. 네, 이것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좀 보여드려야 되겠다. 뭡니까? 네. 오케이. 자, 네. 이거는 지나간 거니까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엔진 메시 하신 분, 이제, 일부 청소하시고 러스코 담물이랑 70에 걸어라. 그냥 정보 타라 이거지. 그럼 해보든가 말든가 그건 너님들 알아서 해라. 요 시간이 1시 25분이죠.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봐봐요. 보이십니까? 1시 15분, 20분, 30분 요 사이 여기에서 했습니다. 제가 82.5에 팔았어요. 지금 사도 이득이잖아요. 그치? 82.5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 종목이고 이제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깨지지 않는 이상 한 번 더 갈 텐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매수를 73 정도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여기서 익절 로스하고 여기서 전부 타보는 거는 뭐 그분들의 재량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분들의 반 팔고 여기 손절하면 그래도 이득에서 끝나는 거니까 한번 도전해보자. 해볼 수 있으면 해라. 나는
글쎄 이제는 뭐 이 정도 잡주니까 내가 하는 종목이 원래 아니니까 여기서 일단은 좀 잘라주고 다른 거 한번 몰싹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래 일단은 무조건 여기는 요 자리 일목 딱 상단 라인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래서 나 83.4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이런 자리가 저항으로 작용하니 이 근처에 왔을 때 차트를 보고 있으라고. 워낙 거래가 작은 종목이기도 하고 그죠? 그러고 보니 이 볼린저 밴드도 여기가 상단이더라는 거지. 그럼 잘라줘도 되잖아. 다시 사도 돼. 다시 사더라도 그지? 그죠? 잘라주는 게 맞잖아요. 볼벤 밖으로 나가면 발산된 볼벤 다시 돌리려고 하는데 일단 잘라주자는 거지. 여러 개 겹치잖아요. 그죠? 스토캐스틱은 좋아요. 그죠? 스토 매매를 이거 못하죠. 그죠? 이거는 캔들 매매고 그러니까. 근데 RSI 꺾이고 있고 꺾이기 전이었지. 자, 요 정도 모습입니다. 그래도 엔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또 글쎄, 죽었다는 종목은 아니니까. 아직까지도 한 번 더 해서 이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은 있으니까. 근데 나는 이거를 맛있게 먹을래 말래라고 했을 때, 다치기 싫어. 나 지금도 맛있게 잘 먹었어. 치킨도 좀 사먹고, 국밥도 사먹었어.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딴 깔래? 이러면서. 미드리움 개수를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수익이 났으니까. 그럼 어제는 본전에 가깝고 오늘은 수익으로 마감을 하고 그냥 손 터는 거죠, 다시. 그죠? 손 터는 거. 비트가 또 안정세에 돌아설 때 또 다른 걸 보거나 아니면 빠지다가 또 지지 영역에 탁 도달했을 때 그때 거래량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잡주를 노려보거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디마켓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완전히 죽지는 않을 테니까 여기 한 번 더 한 번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꾸 사고 팔고 하면 글쎄요 이게 통계적으로 했을 때 이제 볼린저 밴드도 통계학이잖아요. 95% 신뢰 구간을 가지는 그런 통계학인데 녹화가 되고 있죠. 오케이. 통계학인데 통계 한 번이라도 엇박자가 나버리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라는 거는 항상 새는 물이기 때문에 그 새는 물을 최대한 막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익절 로스 계좌 관리가 생명이에요. 익절 로스하고 나머지는 버티는 거야. 그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반을 팔았고, 그죠? 엔진이었죠. 제가 샀던 종목 엔진이라 말씀드렸고, 어디서 샀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먹고 한번 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요거를 요렇게 그으면서 얘가 한번 빠지고 다시 갈 것 같은데, 라고까지 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하여튼 그 부분은 익절 로스를 하고, 남은 물량을 들고 있어 보는 거는 여러분들 선택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큰 수익을 노려보느냐. 그죠? 일단 리스크 최소한 여기서 했잖아. 그죠? 저는 여기서 한번 자르고, 여기서 사진 않았어요. 사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자르고, 두 번 잘랐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요. 차트 안에서 보면 깨알 같은 고점이죠. 다시 가면 깨알 같은, 가면 여기가 저점이겠지만, 그죠? 자, 지금 요 정도 갈 수는 있습니다. 한 90원, 한 95원대까지는 열려 있는데, 제가 이 끝하고 잘 안 덤벼요. 소심한 스테레오로 변해서 그래서 끝파동까지 덤비면서 존버하는 거는 제가 믿고 기본적 분석이 잘 돼 있는 종목들 그쵸? 그게 리플이었는데 리플 차트가 너무 더러워서 죄송하지만 너무 더러워서 리플은 잠시 떠나 있습니다. 이든 나중에 돌려주면 다시 추가 주매를 하든지 그렇게 하고 벌떡벌떡 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가자 아닙니다 이거 알겠죠? 여기서 이제 파동 예쁘게 만들면서 올려야 돼요. 자, 다른 건 크게 볼 건 없는 것 같고 우리 차트도 주식도 좀 구경합시다. 현대모비스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나쁘지 않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요즘 볼벤 주동 내려오는 볼벤 상단이니까, 그죠? 그지? 예. 이런 모습 여기서 사면 바보. 그래서 나중에 볼벤 중세로 돌아 올릴 때 그때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혼조세라서 일단은 자리 잡고 올라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대파동을 믿고 한번 버텨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뭐 째는 것이냐, 그죠? 자, 자, 뭐 나스닥도 잠시 한번 볼까요? 나스닥 차트 기가 막힙니다. 네. 보이십니까? 이걸 보고 하면 좀 늦죠? 그리고 지금 그 볼린저 밴드 보이십니까? 요거 과학입니다. 과학, 그죠? 이것도 찔림에 오늘 매매 오늘 하시면서 기분 좋으셨나봐. 이제 뭐 죽어보자 이러는데 맨날 제가 얼마 빠졌다고 이랬거든. 그런데 그저께인가 요번에 빠지면 좀 많이 빠지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공방 계시는 분 드셨습니까? 이번에는 빠지면 그때 이 사람 여기서 죽어보자 그랬거든. 죽어보자 그랬거든. 근데 요번에 빠지면 많이 빠지겠네요 하면서 추세선한 게 쓱 그어드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면 상당히 많이 빠진 거죠. 네. 불과 뭐 하루 남짓 해가지고 거의 뭐 200, 100포인트 가까이 빼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그분을 자꾸 예시를 드리는데 굉장히 짧은 매매 타이밍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타이밍 매매를 잘 하시더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걸로도 거의 뭐 오늘 보니까 또 좀 많이 벌었겠더만. 치킨이 아니라 뭐 랍스타를 몇 마리 사 먹겠더만 보니까. 역시 능력자요. 어쨌든 볼린저 밴드가 볼린저 밴드도 그렇고 보시면 스토캐스틱도 보시고 볼린저 밴드도 보시고 같이 봅시다. 네. 스토캐스틱 봉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서 봉이 나왔고요. 요 반등이 나왔죠. 요도 봉이거든요. 그럼 아마 제 추측에 거의 여기서 아마 손절을 짧게 주고 한번 도전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근데 이제 익절을 한 그 부분 일부 반 정도 익절하신 것 같더라고요. 익절하신 것 같은데 그게 본인이랑 저랑 다른 기준을 볼 텐데 다른 기준을 보겠죠. 그분은 엘리어트 파동론을 보시고 저는 그냥 다른 엘리어트 파동을 써보고 다른 보조지표를 같이 해석하는데 요 자리 보십시오. 요 자리 딱 익절을 하더라고. 기가 막히죠, 그죠? 볼린저 밴드는 과학입니다, 여러분들. 고점에서 안으로 들어오죠. 근데 스토캐스틱 고점 신호 나오고 있죠. 그죠? 멋지더라고.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이고 이제 볼벤이 이렇게 깨졌거든요. 이거 나중에 22평을 이제 반등을 할 거야. 지금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 할 겁니다. 안 봐도 비디오고 반등을 조금 하다가 이 나중에 2평이 다시 한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크게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이 하락다이브 전형 들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을 하다가 또 어느 순간 무너지는 순간 꽤 많은 양이 쏟아져 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아직 안 죽었거든. 추세가 살아있는데 이 추세를 살리면서 이렇게 악셀을 밟고 달려나갈 거냐라는 부분에 질문을 한 개 던지는 거죠. 하나가 남았을 수는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대응값이 이렇게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서 8,000 예를 들어서 5, 600을 치게 되면 이 사이즈만큼 이제 치게 되면 고정을 주고 있다가 미국 증시 다시 간다라고 시황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뭐 올라가도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무너뜨리면은 이 파동에 대한 대응값이 여기가 나와요. 7,900, 800대가 다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파동이 만약에 어떻게 나오게 된다면 다시 이까지 빠지는 경우도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된다면 한국 증시는 멀쩡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멀쩡할까요? 모르죠, 그죠? 자, 여기서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스토캐스틱 고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겁니다. 연결을 하고 주로 바뀔게요. 네. 스토캐스틱 고점이 높아져서 여기보다 이 상승이 더 강했다. 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거래량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엘리어트 파동을 예전에 제가 엘리어트 파동 교육 영상 밑에 기본 영상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여기서 오파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게 오빠다라고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아니 기분 나쁜 게 거래가 줄고 있단 말이지. 그죠?
그럼 찝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반등파를 한 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매도를 조심하게 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 이 파동을 또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면 뭐 붐도 픽봉까지 가게 되면 뭐 얘기는 또 알려줄 수 있겠지만, 엘리어트 파동에 대한 카운팅은 일단 제 전공 분야는 아니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 부분이겠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봐도 일쨌든 여기서는 분명히 한번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 반등이 이렇게 나왔다가 이렇게 다시 꺾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지는, 요때는 요거보다 조금 아플 겁니다. 잘하면 이만큼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 정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노리고 있는 게 요 흐름이고 요만큼 먹으려고. 그러면은 제가 이걸 먹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까요? 보벤이 어느 정도 수렴을 하고 꺾이는, 중심선이 이렇게 꺾이는 모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쿵쿵쿵쿵 이렇게 거기 그림을 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예측이 아니라. 그리고 얼마 길게도 안 먹을 거야. 7,000원 8,900 정도까지만 한번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그 주식에서 좀 먹었던 돈을 선물 다시 넣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이제 그 흐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CL님이 자꾸 얘기를 듣는데 오늘 또 공방에 대화가 나왔으니까 그분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먹었더라고요. 그 인증샷은 뭐 그분들 보시면 될 것이고, 저는 이제 연습하는 마이크로다 보니 이제 그냥 대충 해놓고 저 던져놔 버려요. 그리고 뭐 보고 이러고 있는데, 또 그 흐름을 지금 노리고 좀 째려보고 있는 정도 수준입니다. 이거 매일매일 볼 수가 없어서, 저는 이거를 하루 종일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본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네, 노리고 있고. 자, 이걸 또 틱으로 또 분봉을 나눠보면, 4시간 차트로 나눠보면 또 본발거리가 좀 있어서 좀 보게 될게요. 네, 이건 안 보여. 이걸로 좀 끌고 갈까? 네, 이게 4시간 차트거든요. 보이십니까? 그죠? 파동이 지저분해지면서 하락 드라이버스 딱 그려주는 그런 모습. 그죠? 4시간 차트, 2시간 차트도, 4시간 차트죠? 지지받는 모습 보이죠? 네. 거리 터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나는 몰라. 관심 없어요, 저는. 매수의 입장에서 얘가 관심 있으면 안 되거든요. 각도가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걸 먹으려고 들어가게 되면 잘못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콩콩콩콩 이렇게 빠지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그림을 또 보겠죠. 그죠?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고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번 올려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몰라 그거는. 그지만 다음 턴 이게 나올 때쯤 보는 겁니다.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나올 때쯤 어떤 흐름을 그려주는지. 그 만약 이때 이제 고점을 다시 못 넘기고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나스닥은 꽤 빠질 수, 이번에는 꽤 빠질 수 있는 다음 지지선 여기니까 먹음직스럽죠, 그죠? 자, 일단은 그런 모습이고요. 어쨌든 한국 증시 어떻게 될지 또 좀 전반적으로 조금 걱정도 좀 되고 하는데, 이건 누굽니까? JRP? 현대차? 현대자동차다. 그죠? 현대차 나왔네요. 자, 현대차는 관심을 가져보세요. 요거는 조금 길게 보고 어쨌든 관심을 조금 가질 수 있는 종목이라서 판단이 됩니다. 예, 현대자동차. 당장은 크게 팍 올라가진 않더라도 이렇게 야무지게 다 다지고 나중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뭐 그 정도 얘기를 드렸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드렸고, 엔진 다시 반등을 또 하고 있네요, 그죠? 좀 했으면 좋겠고, 일단 엔진 코인이 완전히 죽진 않았어요. 그래도 그 잡주 중에서도 아직까지 또 조금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런 종목이고, 너무 길게는 보지 마시고, 그죠? 요 정도까지. 더 가면 쭉 올라가면 뭐다? 가자가 아니라, 오씨, 감사합니다 하고 던져야 된다. 그죠? 이런 흐름에서 한 방에 가는 흐름은 잘 없어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많이 가려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많이 가는 흐름이에요. 이렇게 가는 흐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런 흐름은 절대로 없다. 나오면 이거는 사망이다. 차트 하나 볼까요? 사망 차트. 크립토닷컴. 이것도 멋지다, 그쵸? 요래됩니다. 요래되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네. 요거 말고
그렇지. 이거는 위로가 안 된다. 위로가. 이 종목은 옛날에는 했을 때 외워서 올리면 이제 위로가 됐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제 1년 넘게 제 방송을 보고 있으면서 여기서 산 사람이 있다면 이건 위로가 안 된다. 만약에 내려올 때 내 노려보겠다고 여기서 한 이쯤에서 한 30% 샀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 좀 해드릴게요. 30%까지. 왜? 하락 매수는 30%까지잖아? 우리 비트코인 20% 매수해가지고 저 때문에 물리신 분들 있으시겠지. 손절을 못하고 또. 네가 괜찮다 20% 안 가도 된다며. 그건 기억하고 손절하세요는 기억 못하고. 그죠? 어쨌든 그건 미래에 들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풀매수 땡겼다? 위로 못한다. 그냥 막 확 그냥 꺼내가지고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가쁘자 그냥. 0으로. 저주죠, 저주. 악마죠.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할까? 왜 성실하게 살았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던 내가 힘들게 월급 받고 장사하고 물건 팔아서 월급을 벌었던 사람들이 좀 생각을 좀 해봤던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왜 투자시장에만 오면 꼭 손해가 나는 걸까? 남들은 참 잘 번다는데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왜 나는 하면 안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참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나고, 저도 또한 이제 이런 유튜브에서 찌꺼리기를 하죠. 찍힌다고 할게요. 뭐 대도 안 하는 게 딱 깝치는 거지. 그래도 저 여러분들보다 조금 나은 거, 그러니까 그나마 진짜 조금 나은 거, 뭐 CL님은 이제 논외로 하고요. 제가 조금 나은 거라고는 좀 뭐라고 할까, 좀 기계적이에요. 사고 방식이 그러니까 계산적이라고. 굉장히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솔직 처음에 이제 일지를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계산을 한 거지 머릿속으로. 내가 일지를 남기면서 공부를 하고 내가 요 정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정도만 가지고도 그래도 큰 손실을 면할 수 있더라. 확률은 좀 더 높아지더라. 처음 이동평균선밖에 몰랐으니까 이거라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코딱지만한 것들. 지금 보면 그때 참 무슨 패기로 시작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라도 알려드려야 되겠다. 나만큼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래도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익으로 변환을 하고 익절을 하고 탈출하고 빠져나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내 마음을 계속 다잡는 거죠. 저한테 계속 다잡으면서 얘기를 하고, 나는 기계와 같다. 나 사고방식은 좀 사람의 마음을 계속 비우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 차트를 계속 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얘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악마야, 악마. 엄청나게 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람으로서는 정말 조금의 인도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실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꼭 주식시장이나 시장에만 오면 물려서 다치는 게 아닌가. 여러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혹해서 정말 그런가. 사람을 너무 믿고, 그래서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악마 같은 새끼들. 근데 차트를 보고 있다 보면 그냥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좀 저도 이제 그런 쪽에 좀 빙의가 되어서 보다 보면, 야, 이거 차트 이렇게 만들면 정말 재밌겠는데, 사람들 고생 좀 하겠다, 이 생각 딱 들면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 갖고 노는 거지. 그래서 느끼는 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가 하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주식도 그렇고 보면은 우량주들 우리 뭐 삼성전자들 포함한 뭐 외국에 있는 뭐 이런 종목들을 보면 사실 과거에 비해서 거의 뭐 100배 이상 오른 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 종목을 100끝까지 들고 있지 절대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조금 접으시고요. 이 코인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비트코인 불안하다 하시는데 지나가 버린 일이에요. 뭐 열토막 뭐 10분의 1 이렇게 하신 분들은 사실상 헤쳐나갈 방법이 없고 그거는 하늘이 따라줘야 되고 이 악마들이 여러분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잡아먹고 그 악마들이 여러분 그 개를 놀리면서 상승시켜 줄지 여러분을 데리고 올라가 줄지는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막 호재를 찾아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늦죠. 빨리 치고 빠지면 모르겠지만 늦죠 대부분. 말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기운들 내시고 우리 비트코인 나중에 또 옵니까 1억을 가게 될지 가치가 인정받아서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 사이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만회해보고자 이런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하고 또 알려드리고 도와드리고 제가 또 실명이 공개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얼굴도 공개되어 있고 지금 방송원에서는 안 나오지만 사진도 찍혀 있고 그리고 전화번호, 연락처, 뭐 카카오톡 아이디 전부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아이디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하는 사기꾼 새끼들처럼 사세요, 파세요, 팔아라, 사세요 이걸 못한단 말입니다. 내 거니까 혹시라도 잘못되면 저는 저 인생 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래도 좀 강하게 어필할 때가 있고 약하게 어필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이 부탁하는 종목은 잘 모르겠다 근데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할 때도 있고 근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제 기억에는 거의 손실이 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조심조심해서 내는 거지. 왜냐면 저도 이게 나가야 좀 잘 된다 잘한다 소문이 나야 이거 그래도 사람들이 좀 있고 이게 서브적인 수익이 날 거고 그렇다고 막 너 돌특정 다수한테 막 이렇게 막 알려버리면은 이거는 이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작은 그룹에서 야무지게 이렇게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조금이라도 낫다면 그걸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저도 사실 개미예요. 개인 투자자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지 이 투자해서 뭔가 1억 천금을 노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1년에 30% 벌자 이걸 20년 동안 벌자 30년 동안 벌자 이게 목표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하여튼 기운들 내시고 설데없는 썰풀이가 또 길어졌는데 할 말이 없다 보니 이런 말이 괜하지는 봅니다. 어쨌든 아르고라는 종목도 사실 뭐 책임 회피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게 룰인 걸 어떡해. 그게 통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전하다라고 정해져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 통계학을 믿고 그 통계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틀릴 때도 있고 삐걱거릴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그 숫자에만 통계에만 믿고 그걸 행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